주말에도 쉬지 않는 통키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라사머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피터슨 연구소가 올 세계 경제 성장률을 4.7%에서 5.6%로 상향 전망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4일 PII의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의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최근 5.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 4.7%보다 무려 0.9% 1% 가까이 오른 모습인데요.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4.1%에서 6.3%로 상향됐고요. 와우, 앞자리 숫자가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4에서 6으로 중국은 6.0%에서 8.5% 똑같이 두 자리네요. 인도가 제일 높습니다. 7.5%에서 10.5% 등에 대한 예측치를 올려 잡았습니다. 특히 연구소는 미국의 경우에는 올해 봄에 경제활동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여러분, 밑줄 짝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올해 봄에 경제활동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는 것. 다만 유로 지역은 6.0에서 4.4%, 일본은 제일 훅 갔네요. 5.0%에서 2.5%, 영국은 4.0%에서 3.8%, 러시아는 3.5%에서 2.7% 등의 전망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브라질 0.5%에서 1.0%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했는데요. 0.5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브라질 심각합니다. 이 연구소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는 4.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 왜 안 보이나요? 이 연구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보급 상황과 경기 부양책 등에 힘입어 세계 경제 전망이 지난해 겨울 예측했던 것보다 더 밝아졌다고 전망했고요. 앞서 지난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2에서 5.6%로 올려 잡은 것 기억하시죠? 또 지난 1월 IMF는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2에서 5.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피터슨 연구소, IMF, OECD 모두 다 전망하는 세계 성장률,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5.5에서 5.6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 증시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올해도 상승해 1분기 시가총액이 4%대의 증가세를 보였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은 6.4% 증가하고 중국은 2.0% 감소했는데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86개국 증시의 시총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 31일 현재 세계 증시 시총은 107조 8,626억 달러. 와우. 한화 12경 2,047조 원. 지난해 말보다 4.5%가 늘어났고요. 1분기 중에 세계 증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줬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증시의 시총은 작년 말 103조 2,297억 달러에서 올해 1월 21일 107조 7,702억 달러로 늘었다가 같은 달 31일 103조 5,407억 달러로 줄어든 뒤에 2월 16일에는 110조 8,498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연중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 3월 9일 105조 5,330억 달러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최근 다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1분기 세계 증시 시총의 증가는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 여파에 대응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데다가 세계 증시에서 시총 비중이 40%에 달하는 미국 증시가 선전한 영향이 컸습니다. 국가별 시총 증가율은 짐바브웨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68.6%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44.1, 레바논 33.7, 가나 33%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요국만 보면은요, 캐나다는 9.8, 러시아는 8.0, 독일은 7.0, 미국은 6.4, 이탈리아 6.0, 영국 5.7 등 세계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시총이 2.7% 늘어 조사 대상 86개국 가운데 43위, 딱 중간했네요. 또 신흥국 중에서는 베트남이 11.8, 대만이 10.5, 인도는 8.7%, 태국은 8.1% 등이 선전했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은 시총이 2.0% 줄어들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사회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무려 72.9%나 급감했습니다. 나라 없어질 것 같네요. 또 아르헨티나 마이너스 18.4, 몰타 마이너스 11.1, 터키 마이너스 10.8, 포르투갈 마이너스 9.9 등 27개국도 시총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또 어저께 리버사이드 지역, 얼바인에서도 얼마 안 멉니다. 남가주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아시안 여성이 산책하던 중에 흉기에 찔려 피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은 올해 64살의 키치에 맹이 어제 아침 7시 30분쯤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산책하다 흉기에 찔렸다고 밝혔는데요. 급히 리버사이드 커뮤니티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고요. 사망 직후 경찰은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상한 여성이 자신들의 주택들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몬트레이 파크 출신 올해 23살의 다린 스테파니 몬티아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초등 조사 결과로는 이번 사건이 증오범죄가 아닌 묻지마 공격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용의 여성을 신문한 결과 범행 동기에 인종이 연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경찰은 몬토야가 LA 카운티에서 노숙자로 정신질환과 약물 남용 이슈를 앓고 있다면서 공격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고요. 다만 경찰은 이후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인 만큼 현재 공개할 수 있는 세부사항은 없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근데 하필 왜 이런 대상이 다 아시안들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어저께 사우스 LA 지역에서 마리아나 재배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8700블럭 크로커 스트리트에서 불이 나 170여 명의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였는데요. 한때 불길이 너무 심해 소방관들은 방어 태세를 취했다가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방국은 처음에는 9만 스퀘어피트 넓이의 가구 제조 비즈니스 관련 단층 상업용 건물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였지만 이후 화재 현장이 마리아나 제조를 위해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고요.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 지역에서 한인 부부를 폭행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타코마 경찰은 용의자가 15살 남성이라며 용의자에게 2급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고 CNN이 어제 3일 보도했는데요.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데는 범행이 담긴 영상이 주요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경찰은 피해 가족이 뉴스를 통해 영상을 확인하고 알아차릴 때까지 신고된 사건과 영상을 연결짓지는 못하는 좀 미흡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가해자들 가운데 한 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알지 못했으며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고요. 그러면 아시안 증오 범죄겠지요. 이 사건은 미 전역에서 인종 혐오 범죄가 기승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시애틀에서도 한인 밀집적으로 알려진 타코마에서 일어났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빨간 후드티를 입은 남성이 한인 부부가 있는 쪽으로 다가가 다짜고짜 주먹질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에 피해 여성이 영어로 help me를 외치면서 반복적인 주먹질하는 가해자에게 한국어로 하지 마라고 외칩니다. 또 다른 영상에는 피해 남성에게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남가주 가솔린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며 4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 자동차 클럽 트리플A와 유가 정보 서비스국에 따르면 4일 오늘 현재 LA 카운티 평균 가솔린 가격은 어제보다 0.3센트가 올라 갤런당 3달러 96센트를 가리키고 있고요. 이거는 2019년 재작년 11월 20일 이후 가장 비싼 가격입니다. 근데 저는 주유소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지만 참 못마땅합니다. 경제 활동이 없을
있거나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 됐을 때는 오일 가격이 확 내리더니 이제 경제 활동이 되면서 좀 움직이려고 하니까 또 가스 가격을 싹 올리고. 근데 코로나 이전에도요. 평소에는 내리다가 꼭 휴가철이 시작되는 4, 5월 요때 쫙 올리거든요. 참 나쁩니다요. 뉴욕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급증세인 것으로 통계상으로 확인됐는데요. 자, 뉴욕타임스는 오늘 뉴욕 경찰이 접수된 아시아계 증오범죄가 2019년엔 3건에 불과했지만 재작년에 3건에 불과했어요. 근데 작년에는 무려 7배가 넘는 28건으로 늘어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는 35건이 뉴욕 PD에 신고가 됐습니다. 올해 아직 4월, 이제 1, 4분기 지났습니다. 근데 작년에 28건이었는데 올해 39건, 35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타국에 와서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무튼 미국이든 어디든 해외에 교포로 살아가다가 숨지는 것은 가장 억울한 일입니다. 스스로를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무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버 소식입니다. 안내견과 함께 우버 차량에 타려다가 승차 거부를 당한 시각장애인에게 업체 측이 110만 달러,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중재 결정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3일 CNN과 BBC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리사 어빙은 2016년에서 2018년, 참 미국은 오래 걸리죠. 14차례에 걸쳐 우버 운전기사로부터 승차 거부를 당하는데요. 안내견과 함께 탑승하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어빙은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 몹시 당황했으며 분노와 좌절감을 느꼈다면서 밤늦게 승차 거부를 당해 발이 묶인 것도 여러 차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버 측이 항의하기도 했지만 운전기사들의 차별적 행동이 계속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했고요. CNN에 따르면 운전기사가 미국 장애인법 ADA를 위반한 것과 관련 우버 측은 해당 기사가 독립계약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래서 우버가 이 운전기사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중재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미국의 중재협회는 분쟁 해결을 위해 미국 의회가 연방중재법을 제정해 설립한 비영리단체입니다. 어빙의 변호인 측은 승차 공유 혁명으로 자유를 누려야 하는 모든 미국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은 가장 큰 혜택을 누려야 할 이들이라면서, 그러나 현실에서는 어빙의 사례처럼 공공연히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버도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한다면 이러한 일들은 소송으로 연결되지 않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롤모델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으로 나타났네요. 자, 루즈벨트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대공황 탈출에 혁신적인 공을 세우신 분이셨죠. 위대한 사회, 존슨과 많이 닮았고요. 정부의 역할과 신뢰를 무척 강조한 공통점. 하지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던 작은 정부의 흐름과는 달랐는데요. 의회가 불안한 오이도 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하나의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의 대공황을 미국이 어떻게 탈출했는가에 대한 특집 영상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서 오늘 통키뉴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월요일 출근 시간이죠. 힘내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직원들은 병에 소변을 봐야 할 정도라는 내부 폭로를 비웃었던 아마존이 결국은 꼬리를 내리는 결과가 났네요. 자, 4일 오늘 미국 MBC 방송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 2일 블로그에 직원들의 주장을 부인했던 항변은 우리의 자책골이었다는 글을 올려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첫 해명은 적절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것이었다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마크 포건 민주당 하원 의원에게도 사과했는데요. 앞서 포건 의원은 지난달 24일 트위터에 시급 $15를 준다는 이유로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이 물병에 소변을 누게 하는 곳은 진보적 사업장이 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아마존이 이랬답니다. 대박.
이에 아마존 측은 병의 소변 본다는 이야기를 정말 믿는 것이냐며 그게 사실이라면 아무도 아마존에서 일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병의 소변을 본다는 말은 사실이라는 폭로가 이어지며 아마존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일었습니다. 또 위장 취업으로 아마존의 노동 조건을 고발하는 책을 냈던 제임스 브루드워스. 야, 참 미국은 돈 되는 이름은 다 하죠. 저 제임스 브루드워스는요. 저희가 나중에 특별 영상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마존의 열악한 근무 노동 환경을 파헤치려고 일부러 위장 취업을 하게 됩니다. 병의 소변 보는 걸 발견한 사람이 나였다. 실제니 믿어달라며 가세를 했고요.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몸을 낮춘 아마존은 배달 직원들이 교통 문제와 공중 화장실 폐쇄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안다면서도 이는 아마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오래된 문제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갑자기 왜 아마존 보도를 하는데 한국의 쿠팡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왜 돌파구를 못 찾습니까? 응? 화장실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되죠. 화장실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힘들면 직원들 방마다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 주던지요. 밤늦게 이게 얼바인도 그렇고요. 진짜 밤늦게까지 딜리버리하는 차가 있으면 아마존 차입니다. 아마존. 한편으로 저러니까 아마존이 돈을 벌지 하면서도 저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아마존 직원들은 좀 더 처우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제가 베이조스라고 한다면 아마존 딜리버리카가 그 벤츠 스프린터가 제일 많거든요. 그 렌트카로도 쓰거든요. 거기에 드라이버용 전용 저는 화장실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좀 듣기 바랍니다. 베이조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미즈노래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격려의 댓글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화이팅! 하루 올랐던 테슬라는 그 다음날 다 토해내고 하루 올랐던 팔란티어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라는 말은 들었지만 너무 올라버린 가치주에 선뜻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4월 10일 토요일에 4월 이후에 라니맘닷컴에서 제품을 주문하신 분들 단톡방으로 초대되면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 시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때에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참 좋은 종목들과 종목군들을 함께 추천받고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끔 미즈노래 팀장이 약속드립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